네,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대표 강사 인용우입니다. 입시 설명회를 시작을 하는데 내년에 사실 입시라고 하는 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는 남의 이야기지 뭐. 그렇죠? 아니라고요? 진짜? 거짓말. 남의 이야기면 어제처럼 놀 수 없었을 텐데. 양심의 손을 얹고 기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일요일 날 난 뭐 했을까? 네, 잤어요. 착한 학생이군요. 좋아요. 근데 어쨌든 입시가 자기 이야기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이 더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의 입시는요,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쥐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만드는 거예요. 지금 3학년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생기부가 마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들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2학년들은 훨씬 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생활의 절반을 딱 지났어요. 이번 주 방학하고 나면 딱 절반이 지나는 거예요. 6개 학기 중에 3개 학기를 보냈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 3개 학기가 남는데 입시에서는 마지막 한 학기가 날아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입시까지 2학기가 남은 거예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쓸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진다라는 거. 지금 3학년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막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나 대학 어디 가지? 이러면서 막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갈 대학이 없어지거든요. 1학년 때 분명히 내 꿈은 스카이였는데 2학년 때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 요 정도? 3학년 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요?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들어 갑니다.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7월 달에 고3들이 뭘 하고 있냐면 2학년 부장선생님만 딱 웃으셨습니다. 보자마자. 왜냐하면 3학년 수업을 들어가시거든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 학생들이에요. 3학년 반 학생들. 뭐 하고 있을까요? 전문 용어로 명상 중이라고 합니다.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깊은 이반 학생, 이반 교실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제 사실은 이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반 교실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고 그러나 현실은 내 목표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선생님 전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요. 전 모의고사 성적도 안 좋아요. 그건 과거가 만들어 놓은 지금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내지는 목표로 하는 삶에 합당한 내 삶이면 무조건 목표는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목표는 성취됩니다. 포인트는 내가 목표로 한 것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는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다들 서울대 가고 싶죠? 네. 이쪽은 가고 싶고 이쪽은 안 가고 싶고 좋아요. 네, 편이 갈라졌군요. 근데 어쨌든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이 다들 있잖아요. 그 가고 싶은 대학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면 돼요. 그러면 사실 결론이 딱 나오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제 뭐 했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저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했니? 라고 이야기하고 뭐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능력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많이 보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학생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입시를 보면 전년도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77.3%가 수시예요.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수시가 77%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시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학년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이미 정시를 맥시멈까지 늘려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까지는 77%예요. 재학생들은 단연코 수시로 갑니다. 이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95%가 재학생이에요. 5%가 재수생이고요. 이렇게 전형별로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재학생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누구 걸까요? 그러면 재수생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N수생들이 훨씬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정시 파이터 할래요. 제발 하지 마세요. 재학생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 말을 하려면 딱 한 가지만 채우시면 돼요. 전 정시 파이터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하루에 16시간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봐. 오늘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왔어요. 고3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키우고 싶어 하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제자한테 수업 중간에 물었어요. 야, 너 어제 뭐 했니? 학원 갔다 왔어요. 이야. 그래서 공부했어? 학원 갔다 왔어요. 아니, 그래서 공부했냐고. 학원 갔다 왔다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학원 간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정시 파이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 16시간이요. 그러면 정시 파이터를 얘기를 해도 돼요. 저는. 왜요? N수생들이 지금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학원에 처박혀가지고 깊은 산속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들과 경쟁하려면 그들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정시가 되는 거죠. 좀 잘 생각하세요. 방향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대충 살게 되거든요. 제 학생들은 대충 살지만 않으면 원하는 대학의 근처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걸 해보시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되게 강세예요. 42.3%를 뽑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정시전형을 보면 이 정도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달라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전국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달라집니다.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43%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이요. 8.1%예요. 내신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신 하지만 그건 조금 허상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학에서요. 고등학교 내신을 100% 반영해서 뽑는 건 선호대 15개 대학에서는 8.1%밖에 없거든요. 100명 중에 8명만 내신만 보고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처럼 내신 하는 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저기죠. 전국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42.3%를 뽑는데 저건 뭐냐면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에요.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1000명 단위로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점대 중반 정도까지는 만들어줘야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갈 수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여기에서 고민을 해봐야죠.
내가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봐야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8.1%인데 이건 내신이 지독하게 좋은 학생들이 전국에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내신만 좋은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로 가야죠. 정시는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 웬만하면 재학생들은 접근 금지. 왜냐하면 주요 대학,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대학 15개 대학으로 가면요. N수생의 비율이 60% 가까이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남은 전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것이냐가 키포인트예요.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내신이 이미 망해서 이 이야기 할 때마다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신이 망해서요. 제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있어요. 망한 시험은 없어요. 그게 원래 여러분 성적이에요. 너무 공격했나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저한테 와서 자꾸 시험 망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시험 망한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성적이거든요. 1학년 때도 그 성적이었고 2학년 1학기 때도 그 성적이었고요. 2학년 2학기 때도 3학년 1학기 때도 그 성적이에요. 노력해서 바꾸세요. 망했다라고 자기를 위로하지 마시고요. 내 실력이라고 인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수시 전체의 비율은 0.3%포인트 줄어드는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세 번째 있는 거예요. N수생의 비율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높아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선생님, 저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번째 세대인데요. 상관없어요. N수생은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재학생들만 그거 신경 써요. 웃긴 이야기죠. 올해 수능에서 6월달 수험생들 결과, 이제 지원 결과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걸 토대로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 9월 모평에서 몇 명쯤 시험 칠지, 수능에서 몇 명쯤 시험 칠지를 이제 작년 거, 재작년 거 통계 내서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숫자를 대충 맞춰요. 올해 N수생이요. 14만 명이에요. 작년에 12만 명이었거든요. 작년보다 늘었죠. 작년도 그 작년보다 늘었었거든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요? 1년만 더 하면 지금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이번 수능에서 한 문제 틀려서 내가 원하는 대학, 정시는요, 한 문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재학생들한테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게요. 한 문제 싸움이에요. 한 문제 틀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죠. 내가 실수로 한 문제 틀렸어요. 수능에서. 그러면 N수를 하는 거예요. 두 문제만 더 맞추면 자기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수생은 자꾸 늘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때에서 정시 인원 늘었거든요. 29.5%예요. 정부가 30% 맞추라 그랬는데 30%는 지금 1학년 해당이 되는 거니까 29.5%를 맞췄어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근데 대학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정시 늘리고요. 학종 늘렸어요. 반면에 나머지는 전부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진 거예요. 정시로 가거나 학종으로 가거나 내신으로 가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겠죠. 논술, 뽑기는 뽑을 거예요. 한 8,000명, 전국에서 한 8,000명 정도요. 그러니까 사실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쟁률이 일단 100대 1을 가뿐하게 넘어갈 거거든요. 수능 체제를 없애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00대 1은 가뿐하게 넘고요. 웬만한 과는 150대 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면 사실 지금 대충 살게 돼요.
시험 끝났다고 노래방에 의자에 올라가고 막 비명 지르고 나는 시험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했어라는 말로 자기를 위로하죠. 근데 그 열심히 준비하는 건 내 친구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시험 기간에만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그게 입시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학생부 교과는요. 정시는 방금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N수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정시는 조금 어렵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경쟁이 워낙 심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정도 대학까지를 생각을 하면 수능 점수로 몇 개냐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아니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5과목을 정확하게 과목 수로는 5과목을 보잖아요. 5과목에서 9개 정도 틀리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빼고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 9개 틀린 적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정시를 왜 내가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나오겠죠. 한 과목에서 9개쯤 틀렸겠죠. 그죠? 수학.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죠? 선생님 학교도 수학 평균이 아주 낮거든요. 50점이 안 될 때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9개가 아니고 20개 좀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능에서 그만큼 틀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학생부 교과. 그럼 도대체 선생님 내신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양대 저는 요 정도면 갈 수 있어요. 한양대요? 선생님 전 꿈이 한양대였는데요. 제 목표 대학은 한양대였는데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신 요 정도만 받으면 돼요. 뭐 파이낸스 경영 4년 장학금 주니까 등록금 안 내고 대학 다닐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4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학생 교과 내신 1.02면 돼요. 구성고등학교에서 몇 명쯤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쓰긴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전국에 이런 내신을 가지고 극강 내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정시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객관식 시험이 능력을 담보한다라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으로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객관식 시험으로 다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파고들려고 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대학 교수, 입학처장이에요. 정시 전형으로 뽑는 이유는요. 선명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기 위해서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요. 정시를 30% 이상을 안 늘리려고 노력을 할까요? 정부가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늘리려고 할까요? 정시 전형으로 들어온 인재들, 학생들의 공통점은 정형화된 인재들이거든요. 공부 진짜 잘하는데 대체로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전형 자체를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정부가 막 압박을 가해서 늘려라 최대에서 맥시멈이 30%예요. 나머지는 대체로 학종 정도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왜 대학이 학종으로 돌리려고 할까요?를 물어보면 그 다음 답이 나오는 거죠. 대학생활 전체를 얘들이 추적 조사를 하거든요. 어느 고등학교에 나와서 어느 과를 들어와서 어떤 전형으로 어떤 과를 들어와서 어떻게 대학 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성적으로 학과를 졸업하고 어디에 취직했다 정도까지를 종단 연구를 쭉 추적을 해요. 제일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표정이 다들 안 좋네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서. 네. 근데 이건 좀 그래요. 이건 조금 선언적인 거거든요. 그 선생님의 교직 생활이 올해 21년 차인데 21년 동안 이런 학생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입학사정관들도 이렇게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요. 이런 학생을 본 적은 자기들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완벽한 학생이거든요.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학생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언적인 거예요. 아, 요런 거랑 비슷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처럼 보이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 학생이요. 근데 선생님이 K대학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 K대학의 맨 마지막 챕터가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고요? 위에 거는 잘 모르겠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대학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K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딱 첫 번째 펼치면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런 학생을 뽑기를 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을 정확한 문장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요. 아마도 졸업 후에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이에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같은 애 찍히는 거예요. 얘들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애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우수한 학생인 것 같게 보이면 돼요. 이해됐죠? 내가 졸업 후에 너네 학교를 빛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니? 라고 학생부를 구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면접을 불러요. 우리의 목표는 일단 합격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선생님은 대체로 1단계 통과를 목표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은 개인의 역량이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여기서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피식 웃습니다. 왜요? 그렇죠. 선생님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학종형 인간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디서 뽑혀요? 정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다 뽑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우수할 것 같은 학생이요. 잠재력이 정말 뛰어나 보여서 정말 4년 후에 내지는 10년쯤 후에 대학이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학마다 우수하다, 사람마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학인 전발은 정말 중요한 단어라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대학을 엄청 건너뛰기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다 까먹어도 좋아요. 선생님 이름 뭐라고요? 모르는군요. 네. 선생님 이름도 까먹어도 좋고 다 까먹어도 좋은데 학인 전반은 꼭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요 네 가지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 저는 우수한데요. 저는 되게 우수한데요. 그럼 뭐가 우수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학업 역량이 우수해요. 인성이 우수해요. 전공적 합성이 우수하고요. 발전 가능성이 우수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뻥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다 우수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일단 지금 나랑 제일 맞는 게 뭐지를 2학년 2학기 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3학년 1학기 때 준비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열심히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다고 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부터 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러면서 가요. 선생님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는요. 무턱대고 떨어져요. 설계를 잘 해야 돼요. 방향과 설계를 잘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찝어서 열심히 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열심히 해요. 이게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우수하다라고 평가돼요.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업 역량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주고 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뭘까요? 첫 번째죠. 성적은 역시 학업 역량은 성적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형 인간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내신을 안 보는 건 아닌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에 포커스를 두는 전형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느냐 내지는 우수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지만 이건 내신이 우수하니까 우수한 학생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1등급이 우수한 학생일까요? 2등급이 우수한 학생일까요?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대체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등급을 자꾸 생각을 해요. 와, 1등급이요? 2등급 아깝다 2등급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 입학사정관들은요. 등급을 안 봐요. 내신에서. 내신 등급 안 보거든요. 뭘 보냐면 원점수와 표준편차를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 한 문제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율로 따져서 1등급이 올라오고요. 누군가는 비율로 따져서 1등급으로 2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할 때는 한 문제 갖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잘 찍어서 내지는 시험을 조금 더 잘 봐서 한 문제 더 맞춰서 1등급이 되고요. 누군가는 실수해서 2등급이 된다고요. 그러면 잘 찍어서 1등급이 된 학생과 실수해서 2등급이 된 학생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우수하냐고요. 그건 우수함을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등급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자꾸 등급에 목숨 걸고 뭐 자꾸 등급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죠. 아, 등급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등급이 별로 안 좋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종에서는 되게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집에 가서 아로리 웹진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아로리라고 서울대 웹진인데요. 거기에 가서 왜 이걸 봐야 되냐면 선생님 전 서울대 갈 거 아닌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9명의 학생을 쭉 학생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9명의 학생부를 쭉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신 2점대들이 서울대 막 가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 2점대들이 서울대를 막 가거든요. 수학이 2.0, 1학년 2.0, 2.4, 2.8이에요. 이과야. 수학 성적이 이렇게 하향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서울대 붙었거든요. 왜요? 등급의 내신 등급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건 안 좋은 거구나. 이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뭘 보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것도 다 보는데 제일 요 근래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대학들이 갖다 붙여놓고 내신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를 비교할 것 같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뭐 할까요? 요 근래에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건 두 가지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있니?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적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뭔가를 궁금해하고 네가 뭔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니? 두 번째, 그걸 학교에서 시킨 프로그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하고 있니?
네가 무언가를 찾아봤고 네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니?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면 이건 학업 역량이 있는 학생이 돼요. 이게 자소서 1번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궁금해했고 그 궁금해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다른 이런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걸 알게 되었고, 요 근래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래서 내가 안 만큼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선생님이 요 근래 학종으로 보내고 있는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에요. 네가 배웠니? 생각했니? 변화를 경험했어? 그럼 네 주변을 바꿔. 그러면 이 학생 뭐야?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학생이 되는 거죠.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많이 심각한 오해가 많아요. 이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 제대로만 분석을 하면 준비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이상하게 번역을 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준비를 해도 이상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요.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인성은 뭐가 있을까요?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착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요? 착해요. 맞죠? 와, 쟤 엄청 착해요. 인성이 그냥 천사예요. 막. 질문. 대학은 천사를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성이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관심 없어요. 대학의 목표로 하는 건 뭐라고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착한 학생 뽑는 전형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학생부에 자꾸 착하다는 이야기를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인성은 뭘 보는데요? 인성은 영어로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구성고등학교의 학업 역량이 드러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되니까 안 물어보고 선생님 얘기할게요. 인성은 영어로 뭘까요? 표현하는 단어가 좀 많긴 한데 인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퍼스널리티예요. 캐릭터요. 휴머니티가 아니라고요. 인간성이랑 혼재해서 쓰긴 하는데 평가 지표로서의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퍼스널리티예요. 네가 어떤 인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냐고요. 그 특성이 얼마나 캐릭터화되어져 있냐고요. 그 캐릭터가 드러나는 질문이 뭐예요? 네 번째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인간성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끊임없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 퍼스널리티가 우수한 거예요. 그게 우수함의 평가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전공적 학생의 영역은요, 이 학인 전발 중에서 제일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전형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역량이에요. 우수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공적 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대학을 가는데 전공적 합성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기껏 해봐야 25개 과목을 넘지 않아요. 근데 대학의 학과는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25개? 대학교 학과는 수백 개예요. 전공적 합성이 어디서 나왔더나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건 계열적 합성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 어쨌든 쓰는 건 그냥 전공적 합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요. 그럼 도대체 전공적 합성을 나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요. 대체로 이 전공적 합성을 표현하는 정말 잘못된 사례가 뭐냐면요, 활동이에요. 활동. 전공적 합성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해요. 좀 많이 공부해야 돼요.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도대체 대학의 전공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내가 핵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난 봉사활동 뭐 해야 되니? 생각해봐, 빨리. 봉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핵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적 합성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뭔지를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걸로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뭐 해야 돼요? 어디서 들은 것 있어가지고요. 병원 가야 된대요. 왜 떨어지는지는 그런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등학생이 도대체 뭘 하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병원에 가서 뭐 할까요? 간호사를 대신해서 주사를 놓는다. 불가능이에요. 건드리면 처벌 대상이에요.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 꿈도 못 꾸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죠. 그 의사도 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럼 도대체 고등학생이 병원에 가서 뭐 하는데요? 청소요.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한 전공적 합성은 뭐가 돼요? 아, 청소를 잘하면 의사가 되는 거였구나. 전공적 합성이 어디서 이상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전공적 합성은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핵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 뭐 해야 되나 이러면 머릿속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봉사활동 가야 되나? 뭐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 여러분 못 들어가요. 견학만 갈 수 있어요. 제발 그런 얄팍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길이 선명하게 보일 거거든요. 적어두세요. 거기다가 전공적합성은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활동이 아니라고요. 전공적합성이 뭐라고요? 능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열에 맞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 내가 이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소서 2번에다가 갖다 붙이면 맨날 저는 병원에서 봉사활동 했으니까요. 저는 의사로서의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능력은 있네요. 그래놓고 맨날 와가지고 전 왜 불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소서만 보면 불합격이 보이는데요. 전공적 합성은 무조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그럼 내가 전공과 관련된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질문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상위권대학, 아니면 뭐 주요대학에, 선호대,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라는 대학에 여학생들 댄스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남학생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죠. 선생님도 많이 보내요. 올해도 선생님 연대 보낸 학생이요. 연대 활동 우수 전형이랑 영어 기자 전형, 국제학부 2개 다 붙었거든요, 이 학생이요. 이 학생 선생님 학교에서 역대 연대를 간 학생 중에서 내신이 가장 낮은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뭐였냐면요, 땡땡땡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학생 표현할 때마다 땡땡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요? 1학년 댄스 동아리, 창체 동아리 댄스 동아리, 자율 동아리 댄스 동아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 고등학교 묶어가지고 댄스 동아리 땡땡땡. 2학년 땡땡땡. 3학년 양심을 가지고 땡. 주변의 사람들이 전공적 합성이 빵이래요. 그래서 이 학생은 쓸 수가 없대요.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니라고요. 무조건 능력이에요. 이 학생의 꿈이 뭐였냐면 패스트 패션 CEO였어요. 패스트 패션이 뭔지는 알죠? 네, 패스트 패션 CEO였어요. 패스트 패션의 사장님을 꿈꾸고 있는 이 학생이요. 그럼 이 학생은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땡땡땡. 부를 때 땡땡땡이라고 부르거든요. 남학생 축축축 농농농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이게 막 그 동아리 활동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선생님 별명처럼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땡땡땡 일로 와봐. 너 패스트 패션 CEO가 여러분 똑같이 질문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 팁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을 하나를 딱 집어서요. 여러 개 보여줄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역량이 그만큼 안 돼요. 하나를 먼저 해보고 해야 돼요. 여러 능력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는 여러 능력 가운데서 하나만 딱 집으세요. 선생님,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2학년 2학기 때 그냥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요,
그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땡땡땡 일로 와봐. 자, 네가 생각하기에 패스트 패션 CEO가 가져야 되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뭐니?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패스트 패션 CEO를 꿈꾸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에 맞추는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에 해당되는 건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패스트 패션 CEO예요. 어떤 능력? 그러려면 패스트 패션 CEO라고 하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EO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패스트 패션 CEO가 되기 위해서 그냥 패션 CEO가 아니라 패스트 패션 CEO잖아요. 그러면 패스트 패션이 가져야 하는 그 산업 영역에 있어서의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뭘까?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이랑 선생님이 뽑은 건 뭐예요?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요. 왜요? 남과 다른 걸 봐야 패스트 패션이 끊임없이 유행을 바꾸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이요. 그러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은 어디서 보여질 수 있을까요? 땡땡땡에서 보여줘야죠. 춤 동작이 화려하며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무용학과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땡땡땡을 통해서 그럼 어떤 능력을 창의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 학생이 땡땡땡 활동을 하면서 뭐 했어? 공연 기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연 기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연 기획을 남하고 똑같은 공연 기획을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아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 접근해서 새로운 공연 기획을 해냈어. 그게 창의성이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창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땡땡땡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완벽하게 보여줬네요. 전공 적합성 100. 1단계 무조건 통과.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1단계는 무조건 통과다. 면접 준비하자. 자소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안 붙었는데요. 걱정하지 마. 무조건 붙는다. 왜요? 그 능력이 선명하게 2개 정도만 드러나면요.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요. 어떻게 드러낼 거야? 내 능력이 뭐냐고요. 그걸 보여주면 돼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이것도 좀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성장 가능성 내지는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봐. 이렇게 손 들어봐 하면 꼭 남학생만 2명이 손을 드는 이유는 뭘까요? 1000명이 모여도 남학생 2명이 손 들고요.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도 남학생 2명이 손 들어요. 그리고 서로 꼭 눈을 맞추더라고요. 손 들기 전에. 우리 손 들까? 이러면서 눈을 맞추고.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윤윤구는 여기 있지만 윤윤구는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네. 되게 늦게 영혼 없이 대답을 하는군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조금만 얘기하고 가야겠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누구한테나 있어요. 잠재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평가 지표라고요. 뭐 해야 돼요? 2-3 사람의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을 딱 찍으면서 이 학생은 잠재력이 있네 라고 해야 된다고요. 입학사정관 한 명이 야, 얘는 정말 잠재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잠재력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전 잠재력이 있어요. 이딴 주장 안 통해요.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잠재력이 객관적인 지표로 내지는 정성적인 지표로라도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아, 이 학생은 정말 잠재력이 남다른 잠재력이 있구나 동의를 해야죠.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요, 2번째 거예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2번째 거요. 독서요. 네가 어떤 책 읽었는지는 여러분들의
능력,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막 보여줘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거 있죠? 1학년 때 난 도대체 독서에다 뭘 넣었지? 빈칸. 어휴. 2학년 1학기 때는 아직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넣으세요. 1번 소설은 안 돼요. 소설은 넣지 마세요. 선생님 고전 소설은요. 그건 뭐 봐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소설 말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쭉 찾아보시고요. 뭐 선생님이 어떤 책이라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1학년 때 독서가 없었던 학생들 내지는 적게 넣었던 학생들은 반성을 하시고요. 조금 몇몇 대학의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학생부에서 뭘 먼저 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독서죠. 독서 목록 제일 먼저 보는 입학사정관들 그리고 그런 대학들 많아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죠. 독서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독서에 대한 오해, 심각한 오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독서 입력 방식이 바뀌었어요. 제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독서를 통해서 뭔가 배운 점, 느낀 점 막 이런 거 적는 게 다 없어지고 제목만 들어간대 이제. 그래서 독서가 안 중요해. 이딴 이야기를 수준 낮은 이야기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 교수야. 학생부를 보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배웠어요를 뒷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원래 대학 교수들을 입학사정관들은요. 그 뒷부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책을 읽었냐, 읽지 않았냐가 중요해요. 읽었다면, 이 책을 읽었다면 할 수밖에 없는 궁금증이나 활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었다면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뜬금없이 다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책들이 쭉쭉쭉쭉 독서록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독서 목록에. 그래야 내가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왜요?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겨야 정상이거든요. 궁금하게 안 생겼어? 그러면 안 읽은 거죠. 이게 대학의 독서 목록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넣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두 번째 게 되게 중요하긴 하나 이건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실제로 요 근래 대학에서 발전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100%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네 번째 거예요. 오늘부터 뭘 하시냐면요. 선생님 전 내신이 안 좋은데요. 그딴 핑계 대지 마세요. 게으름의 핑계예요. 다.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하세요. 선생님 학교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학교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우리 학교 몇 년 다니니? 저는 1년 반이요. 딱 얼마 전에 2학년 학생들한테 했거든요.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하기 전까지 2주가 있으니까 2주 동안 네가 학교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찾아와. 2학년 2학기 때는 선생님이 얘들하고 뭘 하게 해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교내 활동에서 문제점을 해결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했나요? 이게 뭘 보여줘요? 내가 대학 가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직장을 가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얼마든지요. 이게 발전 가능성이라고요. 왜? 한계를 깨트리려고 노력했잖아요. 한계를 깨트리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계속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내려오면서요. 선생님,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이 출입로가 너무 어두운데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요? 했을 때 선생님이 머리에 망치 맞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길을 한 10년쯤 내려온 거거든요. 나도 어둡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걸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야, 니 진짜 대단하다. 하자. 이래갖고 이 학생이랑 2학기 때 뭐 했냐면요. 학교 진 출입로
조명공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해가지고 6명 학생 모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활동해서 학원이 들어가가지고요. 이 학생들이 결국은 가로등을 6개에서 깔았어요. 그 가로등 6개 깐 걸로 대학을 간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문제가 있구나. 끝. 그럼 여러분 대학도 끝.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발전 가능성이요. 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학생들하고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고3 학생들하고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땡땡 구청의 문제 두 팀 잡아가지고요. 땡땡 구청에서 발생한 문제 2가지 지금 찾아가지고 구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학생들이 발표를 했어요. 이거 문제가 돼서요. 이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됐어요. 그게 어디에 적혀요? 학생부예요. 이 학생들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왜요? 한계를 깨뜨렸거든요. 자기가 속해 있는 한계, 지역의 한계, 고등학교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발버둥 쳤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료 준비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세요. 구성고등학교가 내년에 이걸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어요. 문제점도 해결하고 대학도 가고 내가 행복한 고등학교를 만들고 대학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도전하세요. 이게 우리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많이 보던 사람들이 좀 보이죠? 유시민 씨도 있고 박노자 교수도 있고 진중권 교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오신 분들이에요. 이걸 선생님이 제가 이분들을 섭외하겠다라고 그랬을 때 주변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미놈. 야, 그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퍽도 오겠다. 제일 기분 나빴던 표현. 퍽도 오겠다. 나 그 사람은 때릴 뻔했는데 어쨌든 퍽도 오겠다. 근데 왔어요. 선생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사람들 불렀으면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학생들이 불렀거든요. 학생들과 노력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발악했던 결과물이거든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네요. 토요일 날 이혜인 수녀님이 특강을 오셨어요. 제가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 붙들고요. 매년 3년 동안 노력했거든요. 안 된다 할 때 됩니다. 언젠간 됩니다 하면서 3년 동안 노력했어요. 토요일 날 오셨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시도하지 않았잖아요. 실패하는데요, 선생님. 상관없어요. 그 실패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거든요. 모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요.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분들이요. 선생님이 성공한 사례들을 보여줘서 그렇지 실패는요. 많아요. 당연히 많겠죠.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러나 선생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계속 해가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편지를 씁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지 썼다고 왔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수준 낮게 그냥 선생님, 교수님 저희 학교에 와서 특강 좀 해주세요. 이런 편지를 쓰니까 안 오죠. 그렇게 수준 낮게 쓰니까 안 오죠. 진중권 교수님 어떻게 잡혀왔을까요? 열받아서 왔어요. 왜요?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전략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미나를 진행하는 학생 15명 정도가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15명이 세미나 학생이 툭 앉아가지고요. 진중권 교수가 쓴 책 막 드립다 읽어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격렬한 토론을 벌이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지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진중권 15명 중에서 12명 정도가 진중권 교수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요. 교수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3명은 극찬을 하죠. 이것도 전략이죠. 그 편지 읽고 열받아서 왔어요. 이건 말이야. 왜 이게 맞냐면 말이야. 2시간 동안 이것만 얘기하다 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요. 누구를 부를 것이냐, 어떤 특강 강사를 초빙할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왔다라는 사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안 된다 이야기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학종의 평가 방식을 이해하면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지를 알 거예요. 학종은요, 횡단평가 한번, 1년 동안 니들이 뭐 했는지를 쭉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가 뭐냐면요, 종단평가예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네가 어떤 식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잘 이게 사실은 잘 안 와닿는 이야기라 이걸 선생님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학년의 종합의견. 누구나 이게 적혔을 만한 그저 그런 이야기요. 2학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그런 종합의견이요. 3학년 때는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 학생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학생이에요. 땡땡땡.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창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학생부를 봅니다. 뭐라고 돼 있니? 1학년 때 차별화된 도전이요. 2학년 때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요. 3학년 때는 설계가 들어갔죠. 뭐라고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다라는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3주 동안 제가 그 학생한테 시킨 거거든요. 3주 동안 너는 교과서 문제집에 있는 풀이 방법 말고 다른 풀이 방법으로 수학 선생님을 괴롭힐 것. 그럼 이 학생이 3주 동안 뭐예요? 수학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이걸 묻는 거예요. 3주 동안. 그러면 선생님이 학기 말에 학생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교과서 혜택을 쓰다가 이 학생이 딱 걸리면 뭐가 생각나요? 이 학생이 해설지와 다른 문제풀이 방법을 계속 시도했던 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럼 수학 선생님한테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 수학 선생님 그걸 써주세요. 아, 이 학생은 진짜 독특하게도 이걸 계속 질문해. 내가 귀찮아 죽을 뻔했어. 요 정도 나오면 대학은 무조건 합격해요. 귀찮아 죽을 뻔했어. 왜요? 열정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 선생님을 죽기까지 괴롭혔다. 얼마든지요. 그리고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뭐가 있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는 거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3명의 선생님이 창의성을 증명해 줬잖아요. 그러면 자소서에다 뭐라 써요? 2-1번. 자소서 2번 첫 번째 칸에다 전 창의성이 있고요. 이런 이런 것들을 펼쳐보고 싶어요. 창의성이 있다고 학생부를 쭉 봅니다. 창의성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 거 안 통해요. 서울대학교 전임 입학사정이 24명이고요. 걔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8년이에요. 8년 동안 학생부만 쳐다봤다고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학교 생활한 거 열심히 했는데요. 잘했는데요. 안 통해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단계를 밟아서요. 여러분들의 내신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만 딱 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샘플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진행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수업 중에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하고 그 궁금함이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과 방과후를 하세요. 문제풀이 방과후 제발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이 여러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문제풀이 방과후 했어요. 그게 와 진짜 우수하다. 말이 돼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진짜 우수한 건 뭐예요? 내가 선생님들과 전공과 관련된 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비판해보고 발표해보고 그 선생님과 하셔야죠.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이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조건 성공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맨 마지막 대학은 학교 선생님이 보내는 거예요. 학생부는 학교 선생님이 쓴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 선생님은 반드시 이 학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이 학교에 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는 그런 선생님이 없는데요. 뻥치지 마. 너네들이 그런 학생이 아니니까 없는 거예요. 가르치고 애정을 쏟을 만한 행동을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3주 동안 주구장창 가보세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2명. 몇 명? 2명. 1명은 안 믿어줘요. 1명은 대학이 안 믿어줘요. 반드시 2명.
그 중에 한 명이 담임 교사이면 참 좋아요. 선생님, 저는 담임쌤이랑 진짜 안 친한데요. 한계를 딛고. 라틴어에서요, 돌멩이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터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페트라는 반석을 말해요. 디딤돌이고요. 그 다음에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여러분, 구성고등학교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여러분들한테 돌멩이에요. 담임 선생님이요? 돌멩이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도 여러분한테는 앞에 놓여 있는 돌멩이에요. 그 돌멩이가 페트라가 될 수도 있고 스캔달룸이 될 수도 있어요. 돌멩이가 여러분한테 무엇 할 수 없어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돌을, 그 학교를, 그 선생님을 페트라로 의미를 부여할지 스캔달룸으로 의미를 부여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돌멩이, 그 상황, 그 환경을 페트라로 규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원하는 걸 손에 쥐게 될 겁니다. 그런 구성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